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후 내용이 완료된 거 보니까 축척 변경만 하면 되는가 봐요. 혹시 소유자 정리도 했나요?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가 봐요. 어떻게 바로 다 아시죠? 축척 변경 볼 텐데요. 이 축척 변경이 암기할 분량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그냥 진행하면 안 되고 기본 베이스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축척 변경은. 축척 변경. 이제 국어 그대로 읽으면 그냥 축척을 바꾼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축척을 변경할 때는 첫 번째가 용어의 개념은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 축척에서 무슨 축척으로 고축척으로 갈 때만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고에서 저로 갈 때도 축척은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저 축척은 정밀도가 떨어지죠.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정밀도를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하지만 정밀도가 높은 정확한 도면을 정밀도가 낮추는 것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축척에서 고축척으로 간다는 거. 두 번째,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임야도는 정밀도를 높이면 높일수록요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산을 하나 생각해보세요. 관악산. 관악산이 한 필지거든요. 그 큰 산을 갖다가 정밀도를 높여버리면 한 장의 도면에 경계선이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져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항상 어디에서만 하는 거다? 지적도에서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일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진행할게요. 축척 변경은 특정한 한 사람의 토지의 축척을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뭘 정해서 지역을 정해서 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마두동이라면 마두동 지역에 보니까 도면의 축척이 일부 지역에는 1200분의 1로 작성되어 있고 또 일부 지역에는 3000분의 1로 작성되어 있고 또 일부 지역에는 6000분의 1로 작성되어 있고 축척이 중구난방식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면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통일된 축척으로 만들고자 할 때 축척 변경을 한다고요. 또는 여러분의 토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한 필지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분할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상 도면상에서 분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밀도가 낮은 것을 정밀도를 뭐한다? 높이려면 저축척에서 뭐로 바꿔야 한다? 고축척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밀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또는 통일성, 그 지역의 도면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또는 지적공부의 관리상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에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고 나면 이제 절차적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 알고리즘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두동의 각각의 토지 소유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내가 토지 소유자다. 자, 근데 마두동을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도면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고축척으로 다 바꾸겠대요. 그럼 바꾸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판단이 서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지금 현재 도면의 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전부 다 뭐로 바꿔버리면 고축척으로 다 올려버리면 경계의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정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뭐다? 경계의 오차가 뭐다? 작아지고 그 면적 측정을 새롭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 면적하고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다시 산출한 면적은 똑같을까요? 차이는 발생할까요? 차이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사람은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면적이 뭐다?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축척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토지 지주들의 뭐다 재산권의 범위에 뭐가 발생한다? 문제,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들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법 시간에서 우리가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할 때 있잖아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척 변경만큼 그래서 지목이 달라졌어요. 그럼 현황이 달라졌으니까 실제 현황대로 소관청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축척 변경만큼은 이렇게 뭐다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받아가지고 축척 변경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측량을 하고 나면 누구는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누구는 면적이 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동의는 받았지만 늘어나면 일단 기분은 뭐다? 좋은데 줄면 나쁘죠. 그렇다면 굳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현재 그 면적 그대로 가지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측량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면적이 늘어났으니 늘어난 면적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일정한 금액을 뭐 해야 한다? 납부해야 된다 말이에요.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줄면 지적소관청에서 일정한 금액을 뭐 한다? 지급할 거란 겁니다. 그게 청산 절차입니다. 그럼 축척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는 뭐예요? 이 돈이잖아요. 돈. 면적과 관련해서. 그러면 축척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많은 문제점들이 뭐 할 거다? 발생할 거란 겁니다. 할 때마다 토지 소유자 5,000명을 다 모아놨고 이렇게 손 드세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동의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기관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란 겁니다. 그게 뭐다? 축척 변경 위원회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 뭘 거쳐야 한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는데 승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적법에서 나오는 지문들 다 해석이 끝났습니다. 국장의 승인 나오면 볼 필요도 없이 다 X.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와도 볼 필요도 없이 뭐다? X. 승인은 항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만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첫 번째 지번 변경, 두 번째 축척 변경, 마지막이 지난주에 했던 지적 공부의 반출. 이 세 가지만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제 축척 변경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요. 이제 축척 변경의 절차는 이제 축척 변경의 이제 두 번째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는 뭘 해야 한다? 축척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뭘 할 거다? 시행 공고를 할 거고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두동 지역은 축척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행 공고를 할 것이고, 그럼 시행 공고를 하면 이제 그 지역의 도면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에 있던 도면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려면 측량을 해야 될 거예요. 측량. 세 번째, 축척 변경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측량을 할 때는 현재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맞는 경계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현재 당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나는 이만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라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뭘 설치한다? 말뚝을 이렇게 설치하란다고요. 말뚝.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뭘 하겠다? 측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계점 표지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가 뭐가 되면, 설치가 되고 나면 이걸 기준으로 축척 변경 측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척 변경 측량을 하기 전 면적과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난 이후의 면적을 또 비교해 볼 거란 거예요. 그럼 비교하면 오차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 허용 범위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뭐다? 이내일 수도 있고, 오차 허용 범위를 뭐 할 수 있다?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면적을 결정을 할 때는요, 오차 허용 범위 뭐다?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 변경하기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그대로 쓴다고요. 그럼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지금 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나면 금방 말한 것처럼 늘어난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될 거고, 줄어든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수령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오차형 범위 아주 미세한 오차, 만약에 0.1의 오차가 있다. 그러면 그 면적까지도 면적의 증감 처리, 즉 청산 절차를 다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축척 변경 절차에서는 면적의 증감 처리를 할 때 청산금이라는 게 산정이 될 건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작죠? 많죠? 청산금이 150원인데 너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어 버리면 축척 변경 절차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기존 축척 변경 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버리면 굳이 뭘 할 필요가 없다. 청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기존 면적을 그대로 결정 면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 한다?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초과할 때는 축척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그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뭘 해라? 청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청산 절차라는 것은 증감 면적을 뭐 하겠다? 처리하는 절차가 청산 절차거든요. 그럼 증감 면적을 처리를 하려면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가령 예를 들면 17번지 필지의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축척 변경 측량 전에는 면적이 100이었는데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나니까 103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플러스 3제곱미터만큼 면적이 뭐한다? 늘어났다. 이렇게. 또 18번지 토지 소유자는 어린데 시행지역의 면적이 95였는데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나니까 면적이 90이 되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제곱미터만큼 뭐가 되었다? 감소되었다. 자, 이런 축척 변경 측량 전과 후 면적을 대차 대조표 형식으로 비교하는 뭐다? 증감 면적을 나타내는 이 비교표를 만들어야 이 증감 면적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나면 청산을 하려면, 증감 면적을 처리하려면 이렇게 증감 면적의 대차 대조표 형식의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표를 뭐라고 하느냐면 지번별 조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번별 조서라는 것은 전후 면적을 비교한 증감 면적 뭐가 된다? 비교표가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뭘 할 거다? 청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행을 할 때는 17번지 토지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뭐 해야 한다? 납부를 해야 되고, 18번지 소유자는 일정한 뭐 한다?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소관청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령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청산을 하려면요. 한번 볼게요. 18번지 토지 소유자는 3제곱미터만큼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제곱미터당 뭘 해야 한다? 가격을 곱하면 뭐가 될 거다? 청산금이 이렇게 뭐 할 거다? 산정될 거라는 거예요. 가령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 여기서 제곱미터당 가격은 마두동 지역에 그 각각의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다 똑같을까요? 가격이 다 다를까요? 다르겠죠. 도로변에 접한 토지는 좀 비쌀 거고 맹지 같은 경우에는 좀 뭐한다? 저렴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은 각각 다 다를 거라고요. 다를 거니까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누군가는 뭐 해야 한다? 조사를 해야 될 거고 누군가는 또 뭐 한다? 금액을 뭐 해야 한다?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조사는 누가 하느냐면 지적소관청에서 하고요. 결정은 누가 한다?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17번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3 곱하기 10만 원 하면 청산금이 얼마? 30만 원. 그럼 갑은 30만 원을 뭐 해야 한다? 납부하는 거고. 근데 18번지 토지는 또 제곱미터당 가격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청산금이 이렇게 산정이 된다고요. 그럼 산정이 되면 이 청산금을 뭐 한다? 납부할 사람은 납부하고 수령할 사람은 뭐 하고? 수령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납부나 수령이 다 끝났어요. 돈 낼 사람 다 내고 받을 사람 다 받았어요. 그럼 다 받았다면 축척 변경이 끝났습니다라고 뭐 한다? 확정 공고를 할 것이고요. 이때 확정 공고한 날이 토지 이동의 뭐가 된다?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이 되면 확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이제 뭐 하면 된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의 기본 절차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이 절차를 일단 머릿속에 암기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큰 틀을, 절차를 암기를 해놓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지문들을 뭐 한다? 붙여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법 조문이 있잖아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많아요. 쉽게 말하면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 이동의 사유가 우리가 총 몇 가지다? 6가지거든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잖아요. 이 6가지의 암기 사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뭐다? 축척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이렇게 뜯어서 암기하면요. 암기를 못 해요. 이렇게 틀을 딱 잡아 놓고 뭐 해야 한다? 정리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저를 잠시만 볼게요.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순으로. 지적 공부에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려면 확정은 돼야 되죠. 확정을 하려면 뭐 청산을 해야 되죠. 청산을 하려면 전후 면적의 비교표가 만들어져야 되죠. 전후 면적의 비교표를 만들려면 측량해야 되죠. 측량하려면 경계점 표지 설치되어야 되죠. 표지 설치하려면 시행 공고는 있어야 되죠. 시행 공고를 하려면 뭐다?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위에 있는 3가지 요건 중에서 몇 가지? 한 가지는 뭐 해야 한다? 충족해야 뭐 한다?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라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붙여나간단 말이에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 틀 안에서 자꾸 붙여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축척 변경에서 자 통상 우리가 축척 변경에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이제 출제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요. 출제 방향성, 출제 방향. 축척 변경에서의 출제 방향성은 1순위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일단 첫 번째는 출제인이 정답의 결정 요소로 가져가는 게 숫자예요. 그럼 축척 변경의 숫자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면 20, 30, 15, 20, 6, 6, 1, 1,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그 다음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전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2번 나와요. 그럼 세어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둘, 13개. 총 몇 가지를 암기해야 한다? 13가지의 내용이 일단 암기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축척 변경의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머릿속에 항상 2030, 15, 20, 66, 11, 2분의 1, 3분의 2, 5일, 그 다음에 뭐다? 전원 2개. 요 부분이 머릿속에 항상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금방 우리가 정리한 이 절차 안에 있잖아요. 이 절차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절차부터 해놓고 그 안에다가 뭐 한다? 숫자를 자꾸 집어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출제 방향성은 어디에 있냐면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또 출제위원이 출제를 한다고요. 축척 변경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축척 변경 위원회의 뭐다? 심의 의결 사항이 뭔지 이게 두 번째 출제 방향이에요. 세 번째 출제 방향은 뭐냐면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럼 일반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방 우리가 축척 변경의 기본 절차를 봤잖아요. 이 기본 절차 봤잖아요. 이 절차를 그대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뭐다? 동의, 의결,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 동의, 승인 나오면 뭐다? X겠죠. 이 절차적 흐름을 물어보는 게 뭐다? 일반론이에요. 그리고 일반론 안에는 축척 변경 안에는 주체가 3명이 나와요. 토지 소유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이동은 주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지적 소관청하고 토지 소유자의 관계인데 여기에서는 또 한 명이 더 나와요. 누구다? 축척 변경 위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체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지적 소관청 들어갈 자리와 축척 변경위원회 들어갈 자리를 위치를 뭐하면 바꿔놨을 때 지문이 상당히 뭐다?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 1번과 2번에서 정답이 결정되어 버리면 아주 쉬워요. 근데 실제로 일반론에서 출제인이 정답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한다면 상당히 뭐다? 난이도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위에는 3번보다는 뭐다? 1번, 2번에 좀 치중해서 문제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론은 뭐다? 뭘 물어본다? 일단 절차적 흐름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음에 주체, 지적 소관청하고 축척 변경위원회 위치,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용어의 개념을 물어봐요. 용어의 개념,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축척 변경 측량 후 전후 면적을 비교한 전후 면적, 즉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증감 면적을 비교한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뭐다? X가 되겠죠. 청산금 조서가 아니라 뭐다? 지번별 조서죠. 이렇게 용어의 개념까지 물어보는 게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1, 2, 3번을 암기를 할 때 첫 번째 1번과 2번이 일단 필수 암기사항. 근데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정답 결정한 게 몇 번이다?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절차 흐름 잡아놓고 일반론에서 뭐다? 절차적 흐름 잡으면서 주체, 그 다음에 용어의 개념은 당연히 가져가시면서 뭐다? 숫자부터 뭐 하셔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다?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의결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무리할 때는 이제 흐름 잡았으니까 저랑 뭐 하셔라? 암기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뭐다? 동의 하나 나왔죠.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시행 공고를 며칠 이상 하느냐면 20일 이상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그리고 나서 숫자가 청산 절차에 나오는데 청산 절차에서 15, 20, 6, 6,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절차에서. 자,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위원회에서의 숫자가 뭐냐면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근데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꼴랑 3명, 4명 이렇게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막 한 3,000필지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가 다 합쳐보니까 5인 이하라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 뭐다? 전원을 위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전원이라는 글자 2번 나온다고 했죠. 또 한 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청산 여기서 나온다고요. 청산. 오차 허용범위 뭐일 때 이내일 때는 뭐한다? 청산을 하지 않고요. 이내일 때는 청산하지 않습니다. 청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요. 토지 소유자 뭐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도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이때도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왔다? 전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숫자 암기한 거 바로 갈게요. 암기해 보세요. 2030 1520 6611 2분의 1 3분의 2 5일 전원 됐죠? 다시 한번 2030 1520 6611 2분의 1 3분의 2 5일 전원. 이제 5일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집은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암기하세요. 여러분 책을 보고 나중에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자, 뭐부터 보자. 2030부터 볼게요. 2030 그죠? 2030. 자, 그 다음에 뭐였다? 15, 20, 66, 11.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 뭐다? 2분의 1. 그럼 전원 몇 번? 2번. 이렇게. 그리고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렇게 숫자부터 먼저 암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이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책을 읽어 나가면요. 지금 내가 어디를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읽어 나간다고요. 이거부터 일단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저랑 뭐 할 거다? 체크 하면서 정리를 해 보자고요. 가볼게요. 이제부터 저랑 책을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하고요. 반드시 작은 축척에서 뭐로? 큰 축척으로 갈 때. 자, 축척 변경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축척 변경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지적 소관청이 뭐다?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을 보면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이 말이 뭐예요? 정밀성이 뭐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다?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 공부 뭐다? 관리를 위해서 뭐 할 경우? 필요한 경우.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거의 출제인이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해당한다면, 잘 들어야 돼요. 1번, 2번, 3번에 해당한다면, 뭐해라? 아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진행한다고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뭐다? 승인 이렇게요. 그런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판사 안 한 거예요. 원칙이 잡혀 있어야 예를 남겨야 할 거니까 금방 우리는 축척 변경을 진행을 하려면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축척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요. 원칙. 그런데 아래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 이 경우는요.
뭐 없이도 의결과 뭐 없이 승인 없이도 축척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다? 2개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원칙은 뭔데요? 동의, 의결, 승인까지 거쳐야 되는데 설문에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 말 나왔을 때는 뭐만 받으면 된다? 동의만 받으면 되고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척 변경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승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런 것도 과거에 나와기는 나왔지만 킬러 영문학으로 나온 거니까 제가 체크하는 내용만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먼저 암기하세요. 우리가 킬러 영문학까지 지금 다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하고 나면 뭘 설치해야 돼요?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되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그럼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나면 측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려면 축척 변경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한다고요. 자, 이때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나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들이 새로이 뭐 해야 된다? 결정이 된다고요. 자, 이때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좀 되고 되면 선생님 축척 변경 측량을 했는데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롭게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축척에서 뭐로 가면 일정한 지역에 고축척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측량을 하기 때문에 경계는 새롭게 결정되는 게 맞겠죠. 그죠? 경계가 새롭게 결정된다는 말은 좌표와 경계가 같은 개념이니까 좌표도 새롭게 결정된다는 까지 이해가 가고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니까 면적도 새롭게 측정한다까지는 사실 이해가 가는데 즉 경계, 좌표, 면적은 새롭게 결정해서 등록한다 이 말은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저축척을 고축척으로 바꾸는데 지번하고 지목도 새롭게 결정한다. 축척을 바꾸는데 왜 지번과 지목을 새롭게 결정하죠?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문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의문을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축척 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도면 다 고축적으로 새롭게 만들겠죠. 그럼 새롭게 만들 때 지번도 깔끔하게 새롭게 부여해 주는 게 좋을까? 기존 거 쓰는 게 좋을까? 새롭게 부여해 주는 게 어차피 도면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한 지역에. 그래서 지번도 새롭게 부여한다고요. 그럼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부여하느냐? 혹시 그걸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건 알게 되었죠?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지번 축적 변경식의 도면을 새롭게 만들면 지번을 새롭게 다시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어디서 암기했을까? 지번에서 암기했겠죠. 지번에서. 그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은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도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번이 나오면 가장 암기가 안 되는 게 등신, 본부, 분할은, 부부가, 합선 이런 건 암기되는데 지적 확정 이게 잘 암기가 안 되니까 지번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항상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걸 꼭 뭐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풀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이게 잘 선뜻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말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제가 강의 중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이제 부가 설명을 안 해도 뭔가 메모를 해놓고 풀어라라는 것들은요, 좀 유익 있게 내가 기억을, 문제를 풀어낼 때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암기해서 하는 것보다 메모를 해놓고 푸는 것이 훨씬 더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놓고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뭔가 강의 중에 메모를 해라 할 때는 꼭 메모했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새롭게 결정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도면에 지목을 등록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물리적 현황에 맞는 현황을 등록시키겠죠. 과거에는 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과수원으로 행질이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으로 새롭게 결정해서 정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축적 변경이 되면 소재는 바뀌질 수가 없잖아요. 소재를 제외한 토지의 표시 사항은 다 새롭게 결정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지문을 좀 보면 2번을 보면 법정 오차행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보다 전 면적을 허용 면적을 뭐 할 경우 초과할 경우에는 축적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는 거. 전 면적을 결정 면적 이내일 때는 전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하는 이유가 뭐다? 청산을 안 하려고.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오차행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뭘 한다? 청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지번별 조서.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축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뭘 작성해라?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그럼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지번별 조서에 나타나 있는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뭘 해야 한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의 경우가 오차 허용 범위 뭐다? 이내인 경우와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예요. 근데 사실 이 2번은요.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뭐한다? 상징적인 문구예요. 그만큼 축적 변경 절차는 뭐한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거. 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실제 축적 변경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가 5,000명인데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합시다 했는데 4,999명은 동의했는데 한 명이 나는 반댈세 하면 뭐 해야 한다? 청산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전월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 말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 축적 변경 절차는 증감 면적에 대한 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는 상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지번별 재구매상 금액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한다고요. 해서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위원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뭘 한다? 의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했다면 증감 면적의 재구매상 금액을 뭐 해서 곱해서 산정을 할 건데 그럼 청산금이 산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산정이 되면 시행령 동리 게시판에 며칠 이상 공고해라 15일 이상 공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고를 하면 가서 봐야 되는데 일부 여러분이 살면서 동주민센터에 매일 가가지고 공고하는 거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래서 공고는 요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라고 뭐한다?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하세요, 수령하세요라고 뭐한다? 통지를 개별적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낼 사람도 있고 수령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낼 사람도 수령할 사람도 납부는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납부를 하면 되고요. 납부를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뭐 한다?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수령해야 될 자, 수령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각각의 지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작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납부해라 수령해라라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내가 수령해야 될 금액이 왜 이렇게 적지? 라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만이 있으면 뭐 해라?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해라고요. 하면 1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능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고요. 자, 축적 변경을 하고 나면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자라고 남는 금액은 다 초과액이든 부족액이든 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하거나 뭐한다?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고요. 금액이 남으면 지자체의 수입, 부족하면 지자체가 뭐한다?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뭐가 되었다면,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뭘 해라? 확정 공고를 하는 거고요. 그럼 확정 공고를 하면 확정 공고한 날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축척변경위원회를 보면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다만 시행정안에 토지 소유자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5인 이하라면 그때는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뭐해라?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통상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데 시행정의 토지 소유자가 너무 적어. 그럼 그때는 토지 소유자 몇인? 5인 이하일 때는 뭐해라? 전원을 위원으로 다 위촉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의 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명을 하는 거고 위원, 축척변경위원은 지적소관청에서 위촉을 하는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지적에 관한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다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와 지역 사정에 뭐한 자, 정통한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위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는요 아직까지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축척 변경 절차적 흐름 지금 체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체크한 것들만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축척 변경은 주가 지적소관청이 주가 아니라 축척 변경 위원회가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축척 변경 위원회가 주가 돼야 돼요. 왜? 돈 문제가 발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은 다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전부 다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다만 지적소관청에서는 허드렛 일, 뭐 조사한다든지 접수받는다든지 그런 허드렛 일은 누가 하고? 지적소관청.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요. 회의는 3번 지문만 정리하면 됩니다.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내용 누락된 것도 있는데 그 누락된 것들은 대부분 보다 과거에 출제는 되었지만 킬러형 유형으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체크한 것만 해도 상당히 분량이 뭐하다? 많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걸 그냥 책을 보면서 읽어가지고는요, 이거 정리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해야 될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뭐다? 일단 요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돼요. 이 틀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한다? 책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틀을 가볍게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빠르게 저랑 같이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축적 변경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필기하는 것도 좋지만 저랑 강의할 때는 가능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먼저 틀과 암기를 해놓고 필기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해놓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복습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축척 변경 필요한 거 맞게요.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뭐다? 직권해야 할 수 있는데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되면 3분의 2 이상의 뭐다? 동의와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의 사업시행에 제외된 토지가 이런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할 때는 뭐다? 의결과 승인 없이 축척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원칙은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자, 그다음에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럼 경계점 표지는 며칠? 30일 이내. 그럼 설치가 되고 나면 축척 변경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할 거고 측량을 하면 토지의 표시사항은 새롭게 결정이 될 건데 그때 면적과 관련해서는 이내이냐 뭐다? 초과이냐. 이내일 때는 뭐다? 전 면적을. 초과할 때는 뭐다?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 면적을 비교한 뭘 작성해라?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했다면 그걸 기준으로 청산하는데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오차행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뭐한 경우 합의한 경우에는 청산을 하지 않는데 청산을 하려면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결정해야 될 건데 조사는 누가 하고 지적소관청에서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그러면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증감 면적의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뭐하면 곱하면 청산금이 산정될 것이고 청산금이 산정되었다면 며칠 이상 공고해라? 15일 이상. 그러면 시험 공고하면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개별적으로도 알려준다. 그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고 납부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월? 6월. 수령은 수령 통지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만 있으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하고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월 이내 심의 의결한다라는 거. 금액이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도 있죠. 남거나 모자라면 다 지자체의 수입과 뭐로 한다? 부담으로 할 것이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뭐가 되었다면 완료되었다면 그때 뭘 해라? 확정 공고를 한다. 이때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때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라면 뭐 어떻게 해라? 전원.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소관청에서 위촉하는데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이거나 지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택한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는 1, 2, 3, 4 이런 애들을 심의 의결하는데 금방 앞선 절차적 내용만 정리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중요사항은 위원회에서 다 심의 의결한다.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느낌이 어때요? 한번 형광펜으로 칠할 때는 암기 내용수로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가 반드시 책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얘만큼은 반드시 뭐부터? 이 체계부터 잡아 놓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축척변경의 절차를 암기하는 기본 요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측량을 하면 면적의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고 면적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한다. 그게 이 절차의 기본 흐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다? 경계를 새롭게 그리려고. 경계가 새로 그려지면 면적 측정해야 되고 이 알고리즘 자체를 알고 있어야 이런 지문들이 정확하게 내한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축척 변경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우리는 지적 측량 보러 갈게요. 네.